안녕하세요. 이채유입니다. 안녕하세요. 선명숙입니다. 네. 지금 제가 오늘 귀하게 모신 분은요. 떡명인, 선명숙 떡명인이십니다. 교황님도 반하게 만든 떡명인으로 또 많은 유명세를 타게 되는데요. 이번에 선명숙 우리 교수님께서 책을 또 내셔서 제가 이렇게 또 찾아를 왔습니다. 오니까요. 이렇게 귀한, 보이시나요? 놋그릇에 이렇게 뚜껑도 아주 정말 느림의 미학, 손이 많이 가는 대추차를 진하게 우려서 이렇게 차를 한 잔 또 먼저 또 주셔서 마음부터 흡족하게 마음 열기가 됐습니다. 맛은요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죠. 자, 책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손으로 빚는 마음 떡입니다. 그러고 보니까 교수님, 네. 떡은 정말 우리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. 예전부터 네. 우리 선조들이 항상 떡으로 좋은 일에, 축하하는 일에, 또 애경사에 함께 해왔던 것 같아요. 그때그때마다 의미를 담아서. 그렇죠. 떡은 우리 조상들의 삶의 흔적도 볼 수도 있고, 네. 또 우리는 세계 누구라도 따라할 수 없는 정의 문화가 있잖아요. 네, 그렇죠. 정. 네. 근데 이제 이 정의 문화의 중심에서 나눔을 했던 게 바로 떡이거든요. 네. 그래서 떡은 우리의 민족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는 게 바로 떡이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이제 이 떡이 사라지지 않고 우리 자손 대대로 이어갔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. 우리 책을 보면 책에서도 그렇지만 떡마다 의미를 각각 담아서 우리 선조들이 그대로 풍습으로, 고유 풍습으로 지금까지를 이어지고 있는데, 지금은 이제 뭐 명절이나 이바지 떡이나 아니면 새해가 되면 가래 떡국을 먹는 의미도 네. 하얀 떡살에 길게 굽는 것은 무병장수를 의미하고, 뭐 동글납작하게 하는 거는 동전, 역전을 의미해서 부귀를 뜻한 등 기원하는 이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떡국을 먹었단 말이죠. 그렇죠. 이것도 선생님한테 더 추가 부연 설명도 드려야 되는데. 아니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떡을 하나 먹는데도 그냥 우리가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먹거리의 그것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정신의 세계까지 심었던 게 바로 우리 음식인데, 네. 그 중에서도 특히 떡 속에는 풍습이라든가 의미라든가 유래들이 많이 네. 담아져 있어요. 네.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떡국 하나에도 그렇게 깊은 의미가 들어있고, 또 우리가 그때 시절에는 꽁 대신 네. 닭이라는 네네. 말도 이 떡국을 네, 꽁을 공연에 올릴 잡아서 때. 네. 떡국을 끓여 먹었는데, 꽁을 지금은 귀하니까. 많이 잡지 않으니까 이제 닭으로 네. 대체해서 먹었던 것이 이제 바로 네. 이제 꽁 대신 닭이란 말이 나왔고, 꽁 대신 닭이란 말이 나왔고, 거기에 또 올리는 고명도 색깔이 그렇죠. 우리 또 의미가 또 있죠. 잔디 색깔하고. 네. 그것도 설명 좀 네. 해주실까요? 네. 그래서 떡국을 끓이면 그냥 떡국만 끓여도 되지만 네. 우리 조상들은 그 위에다가 반드시 예쁘게 보이기도 하려고 올리기도 했지만 오방색의 고명을 얹었었죠. 네네네. 오방색이란 것은 우리 몸속의 장기하고 굉장히 연관성이 있어요. 그래서 흰색 계란지단을 붙이고 노란색을 붙이고 이랬던 것들. 흰색은 폐가 안 좋은 사람들이 먹어주면 폐에 좋고, 네. 노란색은 우리 위장이 안 좋은 분이 드시면 좋고, 붉은색은 심장에 네. 좋고, 또 아침에 남편들이 술 드시고 오면은 꼭 해주는 게 녹즙은 이 간이 안 좋을 때 먹는 이제 네. 간에 좋은 초록색이고, 검정색은 신장이 안 좋을 때 먹어주면 좋은 색이고, 이렇듯이 떡국 한 그릇에도 우리 몸의 건강과 우주 만물의 네. 이거를 다 담았던 것이 우리 조상님들의 어찌 보면 굉장히 정신적인 의미를 많이 부여했던 거예요. 정말 지혜로우면서도 예. 그 고품격의 퀄리티를 어디에서 이런 걸 찾을 수 있겠어요. 그냥 모르고 먹는 거하고, 명절이니까 의례껏 먹는 떡국이 아니라 네. 이런 하나하나의 의미를 다 알고 먹으면
마음가짐이랑 우리한테 흡수율도 다를 거란 말이죠. 그렇죠. 이런 역할을 떠하고 계시는데 예. 저는 수수팥떡 이야기 듣고 정말 또 깜짝 놀랐어요. 아이들이 10살 때까지는 수수팥떡을 만들어 주시면 참 좋다라고 해서 아마 가정마다 뭐 굳이 떡집을 가지 않더라도 집에서도 수수를 가지고 팥떡을 만들어서 아이를 주는데 그 의미 좀 얘기를 좀 해주시겠어요? 보통 우리가 아기가 탄생하면 수수팥떡을 10돌까지 해준다고 하거든요. 네네네. 근데 팥의 의미는 붉은색이다 보니 아이에게 어떤 잡기가 되지 말라는 의미에서 반드시 붉은색을 썼고요. 네. 수수는 수많은 곡식 중에 그럼 왜 수수일까? 네. 그렇죠. 근데 그렇죠. 수수는 이 곡식이 크는 것 중에서 가장 키가 커요. 그러면 수수를 하나 보려면 이렇게 사람이 쳐다보게 돼요. 우러러 그러죠. 가야 돼. 네. 그러니까 내 아이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우러러보는 자리에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어있고 네. 또 수수 알맹이를 보면 아주 이렇게 작은데 작은 게 많이 들어있죠. 네. 예. 그리고 그거는 그만큼 자손번창을 많이 하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. 그래서 수수 하나를 이렇게 우리가 매 생일마다 해줬던 것들도 우리 조상님들은 마음을 영원하는 거, 내 자식이 잘 되기를 네. 바라는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어서 네.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디서 찾아보기가 좀 쉽지 않아서 그렇죠. 제가 이 책에다 이번에는 네. 그런 풍습이라든가 의미를 좀 담아봤어요. 그러니까 인문학을 넣은 거죠. 그렇죠. 예, 예. 인문학, 떡과 예. 인문학. 예. 지금 이제 TV를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아마 수수팥떡 다 드시고 자랐을 거예요. 근데 이제 이런 의미로 네. 수수팥떡을 부모님께서 해주셨는지는 아마 모르신 분이 많으실 것 같아요. 앞으로도 이제 후손들한테 이런 이야기도 전하면서 네. 수수팥떡을 나누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말 레시피에서부터 이런 인문학적인 소양까지 굉장히 동안의 노하우를 고스란히 여기 축적을 해 놓으셨는데 원래는 떡을 만들지 않으셨단 말이죠. 지금은 떡 명인이시지만 네, 제가 그 캐나다에서 좀 살게 됐었어요. 30대 후반쯤에. 네. 근데 이제 그때 우리나라는 가정의 오븐이 없는 시대였거든요. 그래서 캐나다에 갑자기 가서 보니까 네. 뭐 빵도 집에서 굽고 뭐 서양 요리 라자냐니 뭐 이런 것들도 다 오븐에서 구워 나오는 걸 가정집에서. 보고 저는 그 어떤 충격적이었었죠. 그냥 우리나라. 집에서 어떻게 빵을 구워? 이럴 이럴 때여서 네. 너무 신비롭고 재미있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오직 빵하고 서양 요리만 배우고 네. 돌아왔거든요. 네네. 근데 이렇게 돌아와서 보니 주위 사람들한테 이제 그때 들어올 때 오븐을 가지고 들어왔죠. 이제 빵을 부어서 네. 옆 사람들한테 나누고, 나누고. 이러다 보니까 그 나누어서 받았던 사람들이 빵도 집에서 굽네? 야, 우리 좀 알려줘.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. 네. 그래서 이걸 이제 그걸 알려달라고 할 때 그냥 재미삼아 얘기해 본 건 줄 알았더니 진짜로 배우고 싶었던 거예요. 그렇게 해서 이제 빵을 가르치는 내 인생의 임학이 시작된 거죠. 그죠? 네. 그래서 빵 선생이라는 빵 선생님. 이름하에 이제 서양 요리도 같이 가르치고 네. 이렇게 가르치다가 이제 굉장히 그때는 사람들이 많이 배우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재료를 수업을 하려고 계량하다 보니까 네. 밀가루, 버터, 설탕이 주 재료인 거예요. 그렇죠. 네. 네. 그래서 이거보다는 자연에서 나오는 재료를 이용해서 또 우리 전통의 맥을 이어갈 수 있는 무언가 없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 땅에서 나는 네. 우리 땅. 그래서 왜냐하면 사람의 몸은 자연의 일부거든요. 네, 그래서 그렇죠. 이 자연에서 나온 것을 먹었을 때 가장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. 자연에서 나온 재료를 찾기 시작한 거죠. 그래서 이제 그 과정 중에 뭐 발효도 배워봤고 뭐 된장 이런 것들, 뭐 김치도 해봤고 술도 해보고 여러 가지 음식들을 접하면서 이제 배우기 시작한 거죠. 그러면서 나는
어떤 자연의 재료를 가지고 할 건가 하는데 어느 날 사진 한 장을 제가 보게 돼요. 네. 그랬는데 그 사진 속에 우리 돌상을 아주 부잣집 상이었나 봐요. 아주 많이 차려져 있는 그 돌상에서 네. 한가운데가 네. 서양 케이크 있는 거예요. 그렇죠. 케이크를 네. 케이크를 넣죠. 네. 네. 그런데 제 눈에 비쳤을 때는 이것은 서양 그러니까 양복 저고리에 한복 바지를 입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제 눈에 비춰졌어요. 구색이 전혀 네. 조화롭지 못하고 우스꽝스럽게. 네네. 이건 아닌데 제가 생각할 때 우리의 적어도 돌상이니까 돌상인데. 우리의 떡으로 이거를 네. 얹어야 되지 않겠는가. 그러면서 우리의 정신문화도 이 떡 속에 숨어있는 이런 문화 자체까지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없어져 버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. 네. 그래서 바로 이제 제가 했던 빵이나 서양 요리 수업은 접고 그때부터 이제 제가 내가 해야 할 것은 떡이다. 그래서 떡 중에서도 네. 이게 축하떡. 저는 네네네. 케이크라는 것보다는 우리 축하떡이 더 좋은 네. 것 같아서 네네네. 이 축하떡을 네. 하기 위해서는 기본을 배워야 되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이제 전국에 잘하신다는 선생님들을 찾아뵈면서 네. 떡을 배우고 하면서 연구하고 해서 이제 또 떡을 가르쳤고 이러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떡 속에 숨어 있는 얼들이 되게 네, 많아요. 네, 네. 그래서 그것도 함께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요. 네. 떡 일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. 힘들죠. 네. 힘들죠. 그래서 재료를 준비하는 과정부터. 네. 근데 이제 그것을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거를 하루도 못 하겠고요. 힘들다는 것보다는 우리 전통 맥을 이어간다는 생각을 하면 힘이 저절로 납니다. 어떤 생각을 사명감과 하느냐. 소명의식으로 빵 선생에서 이제 떡 예. 여인으로 예. 우리 정신 분야까지. 예,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책을 내게 된 것도 이제 내가 참 복을 좀 많이 받아가지고 받았다는 생각을 제가 하는 게 어찌 이렇게 큰 회사에서 저한테 책을 써주신다고 할까 정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. 너무 흥분되고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나는 이 책을 어떻게 쓸까 네.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 레시피 단순한 책은 누구나 많이 쓸 수 있지만 풍습하고 같이 들어가면 더 좋은 책이 되지 그렇죠. 않을까 네.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101가지를 떡을 하면서 이 속에 들어가는 풍습들을 조금 넣고 다 풍습이 있는 건 아니지만 네네. 있는 것들을 있는 것들. 넣어주고 네. 없으면 우리가 또 지향해야 될 부분을 좀 네네.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책이 완성돼서 제가 나와서 네. 너무 이렇게 가슴이 벅차요. 그러실 것 같아요. 네. 떡의 인문학. 제가 지금 이렇게 잠깐 펼쳐봤는데도 네. 그런 마음이 드는데 이렇게 쓰신 우리 명인께서는 마음이 어떠실까요? 대한민국 제 7149호 전통 떡 대한 명인이시고요. 그리고 여러 가지 일도 참 많이 하셨지만 여기 허영만의 식객에 25권 이바지 부문에 또 게재를 되기도 하셨고 수덕사의 대웅전에 700주년을 기념해서 네. 몇 미터 연꽃 축하떡이요? 7m. 7m면 옆으로. 네. 7m 네, 옆으로 네. 축하떡을 700송이 연꽃으로 연꽃을 올렸습니다. 떡으로 꽃을 빚어서. 그 에피소드가 좀 있죠. 어마무시한 정성에 어떤 에피소드가 있을까? 많이 있을 것 같아요. 7m를 빚어내려면. 수덕사 주지스님께서 어느 날 저를 보자고 한 거예요. 네. 그래서 무슨 일일까 궁금했는데 무조건 말씀하신 게 우리 수덕사 대웅전이 700주년이니 떡을 7m짜리 하나 해주십시오. 그러시더라고요. 네. 그래서 그 순간 아무 생각도 없이 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. 예, 그래서 하고 와서 이제 많은 생각을 했죠. 7m짜리 떡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. 그렇죠. 그래서 이제 제가
생각해낸 게 절이니까 연꽃을 올리면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연꽃을 빚기로 했어요. 근데 이제 연꽃을 예쁘게 떡을 가지고 연꽃을 만든다는 것은 얼마나 제대로 된 연꽃이 나올까 많이 연습을 했죠. 그렇죠. 그런데 이제 제 마음에 들게 나오지를 않아요. 네. 정말 실질적인 연꽃하고 떡으로 만든 연꽃하고 거의 구분 못할 만큼 되는 게 저는 좋은데 네.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다가 네. 잠깐 잠이 들었어요. 네. 꿈속에서 스님 두 분이 생생해요. 나오셔가지고 네. 소름 돋아요. 연꽃떡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세요. 스님 두 꿈속에서? 분께. 예, 그래서 뭐 떡을 요렇게 색을 내서 그 다음에 뚜껑을 닫아서 둥글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. 알려주신 거예요.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꿈을 깼는데 내가 이제 그만큼 생각을 깊이 했다는 그렇죠. 얘기겠죠. 잠시라면 온 우주가 돕는다고 하는데 네. 꿈속에 스님이 나타나셔서 네.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연꽃떡이 나왔어요. 그래서 700송이를 올리자. 이제 스님께서는 무조건 7m 떡만 해달라고 하셨지 뭘 해달라 구체적인 말씀은 안 하셨거든요. 믿기건 이제 맡겨 놓으신 거지. 네. 근데 이제 제가 이왕 할 거면 네. 연꽃을 700송이 의미를 올려보자 이런 되살려서. 생각으로 제가 했었고 왜냐하면 그 전에 이제 뭐 대통령 취임식 때 떡을 이제 주문이 들어왔는데 그때는 이제 구상을 무궁화 우리나라 꽃을 네.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서 연꽃으로 이제 연꽃이요. 절에 올렸던 거죠. 그렇군요. 예. 진흙 물에도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처럼 네, 딱 상징성 있게 700성이 얼마나 정성을 들이셨을까요? 한 3,000분이 그날 네. 행사에 오셔서 네. 다 나눔을 했었었죠. 이파리도 700송이 만들었어요. 그러네요. 이파리 700. 연꽃이 있으면 또 네, 또 연잎이 가요. 있어야 되니 예. 세상에 너무나 큰 또 정말 수고로움을 예. 그랬습니다. 그리고 또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오셨을 때 그때 네. 떡을 드시고 너무나 흡족해서 또 네. 칭송이 또 자정했었죠. 예. 그래서 제가 떡을 하면서 얻어지는 그 좋은 일들이 되게 많아요.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렇게 아까 절에도 올렸지만 네. 또 세계적인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 오셨을 때 영광스럽게 이제 또 제가 떡을 올렸잖아요. 네. 음성 꽃동네에서 주교님들 한 네. 70분들이 회의하시냐 거기 모이셨을 때 이제 올리게 됐는데요. 그것도 이제 어떤 거를 올려야 될까 많이 생각했어요. 근데 네. 조금 끊어갈까? 좀 시끄러워서 좀 조용히 하라고. 잠깐 끊어도 되죠? 네, 돼요. 네, 아니 네. 괜찮아요. 이제 마무리 의사 떴던 데부터 하시면 될까요? 제가 이제 그 교황님 오셨을 때 음성 꽃동네에 70여 분의 주교님들이 오셔가지고 거기에 모이시더라고요. 그때 이제 떡이 나갔는데 이때 어떤 떡을 해드리는 게 좋을까 나름 많이 고심했었죠. 외국인들도 많은 주교님이 오셨고 그래서 우리의 전통 떡에다 또 예뻐야 되잖아요. 네. 일단 보기도 좋아야죠. 그렇죠. 네. 예, 그래서 보기도 좋으면서 네. 드실 수 있는 떡으로 해서 우리 한과도 같이 한과. 네, 같이 이렇게 그래서 그런 영광을 또 제가 얻었네요. 예. 그렇군요. 네. 한과 먹기도 좋고 모양도 좋고 좀 색감도 참 예쁘게 그렇죠. 자연으로 예. 물을 들여서 네.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항상 돌상뿐만 아니라 생일상에는 케이크 중앙에 딱 센터에 자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떡 케이크를 많이 한단 말이죠. 말씀하신 축하떡. 네. 이게 굉장히 많이 바뀌어서 문화가 바뀌어서 그렇죠. 케이크는 일상적인 건데 떡 케이크, 네. 축하떡은 특별한 의미로 네. 더 사람들이 감사함을 가지고 네. 특별하게 귀하게 생각하는데 그 문화를 바꿔놓으셨네요. 네, 이게 오래됐죠, 제가. 그래서 이렇게 떡을 가지고 연구하면서 이제 축하떡을 어떻게 하면 맛있는 떡으로 갈 것인가에 더하기 예뻐야 되잖아요. 네. 그러면서 이게
예쁜 떡 연구에 들어갔어요. 그냥 우리가 예쁜 떡 연구. 예쁜 떡으로 가야 돼서 네. 이제 항상 제가 주의 깊게 이 떡을 하면서 보게 된 동기가 예쁜 꽃을 보면 저걸 어떻게 떡으로 표현해 볼까. 네. 이게 항상 머릿속에는 꽃을 무심코 보지 않고 네. 유심히 보면서 이 꽃은 어떻게 만들면 좋겠다 해서 이제 늘 그걸 가지고 와서 연습하고 하면서 지금은 뭐 축하떡 만드는 떡 위에 네. 많은 종류의 이제 꽃들을 이제 개발해 놨어요. 예. 이렇게 늘 연구에 연구를 네, 거듭하시는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라는 우리 네. 옛 말이 있기도 하는데요. 네. 우선은 시각적으로 먹고 싶은 마음이 욕구가 일게끔 해야 많은 사람들이 더 선택하고 생활에 더 밀착을 하게 될 수 있을 건데 네. 꽃을 보고도 떡으로 어떻게 연결을 할까 이 생각을 하시고 늘 연구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네. 우리 명인이신데요. 자, 이제 이렇게 인문학 소양까지 합해진 떡 책을 이제 또 만들어내셨고 앞으로는 또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실까요? 이제 떡을 하면서 하고 싶은 거는 거의 해본 것 같아요. 뭐 네. 전시회도 많이 했고 방송도 많이 나가봤고 또 이렇게 잡지 이런 데서도 많이 해봤고 외국에 일본에 나가사키에 가서도 전시회도 초청전 해봤고 뭐 해봤는데 나머지 하나 꼭 해보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. 네. 그게 이제 제 힘만으로 될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제 힘으로 안 된다면 이렇게 이 지방자치에서도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. 우리 대전은 특별하게 연구단지가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이제 이 연구단지의 특성을 살리면 외국인들이 많이 오고 하잖아요. 근데 우리가 여행을 하면 수박 배달기만 하고 오잖아요. 그렇죠. 그런데 네. 그곳에 가서 그 어떤 전통의 문화를 접하고 왔을 때 가장 뜻깊은 여행이 되잖아요. 그렇죠. 우리 기억에도 네, 남고 네. 그래서 우리 대전에 이렇게 우리 전통 문화 체험관 꼭 떡만이 아니라 다른 전통도 함께 이렇게 하나 만들어서 오신 분들이 체험도 하고 또 우리 어린 아이들, 네. 커가는 아이들한테 와서 우리 것의 문화를 체험하면서 익혀가면서 또 자연이 이렇게 전해지는 역할을 할 거가 이제 이런 체험관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네. 늘 꿈을 꾸고 있습니다.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하죠. 네. 지금 앞으로가 요하는 일이 참 딱 맞아 떨어진다 생각이 드는 게요. 지금 이제 소유도 아니고 체험 경제. 네. 모든 경제가 이제 체험으로 이제 사람들의 네. 소유욕은 일시적인 거니까 체험은 예. 평생을 가고도 후대까지 이야기가 전해질 수 있는 거니까 네. 그런 전통 체험관을 네.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떡만이 아니라 요소요소에 그렇죠.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관을 만들어서 네. 우리 아이들 그리고 현대에 사는 우리부터 그리고 뭐 외국에서 오는 지금 얼마나 K라는 것만 붙으면 해외에서들 그렇게들도 선망하고 경험하고 싶어하고 체험하고 싶어하니까 네. 잘 맞아들일 것 같아서요. 소망하시는 그 꿈이 잘 이루어지기를 저도 마음으로 소양이 난다면 함께 어떤 방식으로든 도움이 되는 사람이고 싶습니다. 아유, 정말 감사합니다. 이루어지기를 바라겠고요. 네, 꼭 이루어지기 바라죠, 저도. 네. 감사합니다. 그래서 우리의 우리의 전통 문화, 풍습, 양식이 네. 이런 또 아름다운 떡, 건강과 마음을 함께 해서 빚어내는 떡으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건강을 더 나눌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아유, 네, 감사합니다. 네, 다시 한번 출판 축하드리고요. 예, 네, 감사합니다. 수원시험 꿈 네. 잘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.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이채널 시청자 여러분, 오늘은 떡 명인 선명숙 교수님을 만났는데요. 제가 책을 주는 낭자잖아요. 앞으로 어떤 인문학적인 것을 강의를 했는지 한 편 한 편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 시간도 차차 갖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반가이 뵙겠습니다. 교수님 오늘 반갑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해요. 네.